안녕하세요. 현대리버트 분당점을 운영하고 있는 퍼니처리 용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평, 30평형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평면도에서 어떤 주방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시공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공간을 꾸밀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근데 사실 20, 30평형대가 평면도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 실제로 아파트 평면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어떤 같은 패턴의 평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보급되던 시기에 지어진 평면도든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진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평면도 중에서 20평형 중후반대 그리고 30평대 초반대, 이 평형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평면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평면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평면도에서 살고 계실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현관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있고 살짝 사선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주방 형태, 주방이 들어가 있고 침실 이렇게 방 3개 구조. 이 형태인데 보급되는 시기 97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이 평면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방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사이즈는 참고만 해주세요. 20평대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쪽 간격이 한 2200, 그 다음에 2200, 여기는 이쪽 라인이죠. 여기는 2970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평수가 30평대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2970 있죠. 요게 한 3500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방이 조금 더 저희 보이시는 이 부분이 좀 더 길어지는 긴 형태의 주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평대든 30평대든 이 평면도에서 여기 써있는 2290값, 이 값은 거의 고정이에요. 이쪽 면은 충분히 길이가 나와요. 근데 이 2290 이 부분은 길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 평면도에서 그러면은 어떤 게 이제 특징으로 가지고 가 있느냐, 이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특징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평면도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냉장고 이슈.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은 여기 끝까지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차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끝까지 차지 않고 이 부분 정도까지 차 있고, 이렇게 짧은 기역자, 여기가 이제 샤시, 발코니로 들어가는 이제 이 통로거든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냉장고 자리는 어디가 적절할까요? 그쵸, 냉장고 자리는 여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적절하죠. 이 아파트가 보급되는 시기가 제가 1997년도 정도 전후로 이렇게 많이 보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양문형 냉장고가 출시된 게 97년도예요. 그러니까 97년 이전에는 1문형 냉장고, 그러니까 그게 냉장고가 크고 뚱뚱하지 않은 냉장고가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던 냉장고였고, 그 양문형 냉장고처럼 초대형 냉장고는 보급이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가전제품 생각해보면은 제일 교체 주기가 느린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냉장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공 시점에서 한 5, 6년 전후로까지는 이 양문형 냉장고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적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평면도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냉장고를 놨을 때 통행 공간 그렇게 크게 문제할 거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놓는다고 해도 주방이 막 답답해 보인다거나 그런 게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장고가 뚱뚱해지고 초대형 냉장고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냉장고 자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 평면도에서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냉장고를 놓자니 통행 공간이 조금 좁아지고, 여기에 냉장고를 놓자니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 평면도에는 첫 번째 냉장고 이슈가 있다. 두 번째, 공간의 낭비 이슈가 있다. 공간의 낭비 이슈는 뭐냐면 이쪽이 쿡탑이고 이쪽이 싱크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조리가 일어나는 공간이 이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이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모호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조리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이 공간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리를 보조해준다고 했을 때도 냉장고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뭔가 실제로 조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선이 이 조리 공간이랑 겹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래서 이 공간의 모호성을 조금 해결을 하고자 이 평면도에서 이렇게 디귿자로 꺾는 거죠. 디귿자 형태로. 이 디귿자 형태로 꺾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모호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디귿자로 꺾여지는 순간 여기에서 간단한 식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상판이 다리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서 그런 무릎 들이는 공간, 이런 공간에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작업을 간단하게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자, 우리가 이평면도 보면은 어디에도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아파트가 지어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입식 생활보다는 좌식 생활이 좀 더 익숙했기 때문에 밥을 우리가 거실에서 먹는다. 거실에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딱 차리고, 근데 이 사실은 평면이 공간이 이렇게 구획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패턴을 깨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공간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면도는 이런 공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평면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약간 디귿자로 꺾는 것들을 염두를 하면서 접근을 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살펴볼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슈가 있겠죠. 냉장고 이슈, 그 다음에 기존의 기역자로 했을 때 공간이 좀 사용하는 게 모호해진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냉장고를 이쪽으로 빼버렸어요. 아까 냉장고가 이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발코니로 가는 통행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쿡탑 부분을 아예 이 아일랜드 쪽으로 빼버리고 기존의 쿡탑이 들어간 이 자리에 냉장고장을 이렇게 놓았어요. 이런 평면도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첫 번째, 우리 집에 아기가 어려요.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거실 방향을 바라보면서 케어할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 두 번째, 벽 보고 요리하는 거 싫어요.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을 보면서 이제 음식을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부님들로 막 그런 주방의 형태를 지금 이 평면도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간을 컴팩트하게 사용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충분히 연출해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냉장고, 싱크볼, 쿡탑,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깨알처럼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서 자칫하면은 조금 좁아 보일 수 있는 이 싱크 공간을 좀 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 하부장에 수납할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 공간을 좀 살리고자, 제대로 활용하고자 이 거실 방향에서 코너 공간을 오픈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조에서는 단점은 있어요. 설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지금 여기 후드가 안 달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후드가 여기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아일랜드형 후드가. 그러면 아까 이 평면도에서 후드가 설치되는 부분은 뭐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여기쯤에서 여기 어딘가에 후드 단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드를 이쪽에 아일랜드형 이 부분에 설치를 하려면은 이제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라가니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설비를 건드려야 된다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비용이죠, 비용.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리 공간이 부족하다. 주방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기능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예쁘긴 진짜 예뻐요. 근데 우리 집이 음식을 그렇게 음식하는 양이 많지가 않다, 이런 분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자녀가 있어서 계속 자녀를 케어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컴팩트하게, 그리고 냉장고가 쪽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방이 답답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 비슷한 구조의 30평대 아파트인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하고 일반적인 형태로 이 부분에 양념장, 쿡탑, 그다음에 뭐 오븐이 필요하셨나봐요. 빌트인 오븐이. 그래서 빌트인 오븐, 싱크볼 이렇게 꺾고, 발코니로 들어가는 공간을 조금 넓게 키우고, 여기는 이런 기역자 형태인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슈 말씀드렸죠. 냉장고 이슈, 공간의 활용도에 대한 모호함 이슈. 모호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로 빼면서 여기 부분에 무릎 들이는 공간을 만들었죠. 이 무릎 들이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간단한 식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기역자에 심심하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선반을 약간 엇갈리게 달아가지고 조금 공간적으로 재미있는 느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냉장고 이슈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런 형태의 평면도에서 냉장고를 여기 놓으면은 답답해요. 기역자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높은 비율로 냉장고를 발코니 쪽으로 빼버려요. 물론 냉장고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여기 냉장고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여기에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칠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기역자로 꺾었잖아요. 여기가 약간 미로처럼 돼요, 동선이 이렇게 조금 S라인으로 꺾인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동선이 조금 복잡해져요. 두 번째, 냉장고를 발코니 쪽으로 빼긴 싫어. 그런다고 냉장고를 아까 전에 그 벽 쪽으로 붙이자니 좀 답답해. 그러니까 냉장고를 아싸리 그냥 이 끝에 놓는 거죠. 이 주방이 이 끝나는 요 부분에 이렇게 냉장고를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키 큰 장을 놓다. 뭐 굳이 우리 디귿자로 놓을 필요는 없어. 근데 냉장고가 그 건설사가 처음에 지었을 때 설정한 위치로 가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차라리 여기 냉장고를 놓자. 그리고 냉장고 놓고 공간이 좀 남으니까 LA 키 큰 장도 놓자. 그래서 냉장고랑 키 큰 장이 들어갔다. 공간을 굉장히 똑똑하게 쓴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고 나면은 지금 이 공간이 좀 남거든요. 이 공간이 여기 부분 공간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식탁을 놓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평면도에서는 식탁을 놓을 데가 없어요 라고 했던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해결을 한 거예요. 냉장고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모호한 공간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공간이 남는 부분에 식탁을 넣어 가지고 입식생활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이 평면도는 저는 3인 4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구조예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의 구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드리는 형태예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냉장고, 그 다음에 공간의 모호함, 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냉장고는 발코니로 빼서 해결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의 모호함은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빼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싱크대에 식탁을 붙여가지고 이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죠. 이전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판이 이렇게 무릎 들이기 형태로 상판이 더 튀어나온 형태가 아니라 아예 식탁 높이로 맞춰가지고 식탁을 붙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픈장을 넣어가지고 조금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좀 줄 수 있다. 저희가 지금 20평대, 30평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평면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주방 구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다른 평면도를 가져와서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